오징어 게임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기사 같이 볼까요? 온열 환자 속출, 주먹구구식 운영, 생존 캠프된 잼버리입니다. 네, 잼버리가 생존 캠프가 돼버렸다라는 건데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조직위 참가자 환자 수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 참가자 4만여 명의 병상이 고작 50개밖에 안 된다. 의사, 간호사 확보에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고온다습 간척지에서 환자가 속출한 2015년 일본 잼버리 상황과 판박이다라는 건데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또 나온 겁니다. 네, 현장의 상황 저희 기자가 직접 가봤는데요. 이 리포트를 먼저 보고 오시죠.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 안에 있는 진료소. 구급차가 쉴 새 없이 환자를 실어 나릅니다. 파악이 좀 잘 안 돼. 계속 나가고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가고. 하지만 진료소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병상과 치료약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상했던 상황보다 한 30%가 오버됐어요. 여기가 꽉 찼어요. 라운드테이블 있어서 그걸 침대로 켰어요. 잼버리 행사 사흘째. 온열 질환자를 포함한 환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14살 참가자는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입니다. 제가 10분가량을 서 있었는데요. 위도시 젖을 만큼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39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물이 지급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물을 마셔야 하는데 양이 일단 부족하고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같이 더워져서 발생이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잼버리가 아닌 생존 체험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It's really hot and really humid. So yeah, we're having a bit of a rough time. 참가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조직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점검을 한 바에 의하면 그런 정도는 적절히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탈진해 쓰러지면서 주최 측의 진행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네, 저희 기자가 직접 가서 온도를 재봤더니 20분 만에 39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더운 상황, 탈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한증막 텐트, 허허벌판에 지어진 이 텐트들 한증막이라는 겁니다. 과자 점심, 장화 샤워. 과자 점심은 점심을 지금 과자로 먹었다는 건데 여기 볼까요? 지난 1일 개막한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한테 제공된 식사입니다. 식사인데 지금 이 추잉,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식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과자류가 빵이 있고요. 스낵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식사로 제공이 됐다라는 거고 장화 샤워가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지금 장화를 치는 모습인데 이 장화 샤워가 왜 나왔느냐? 밑에 배수가 또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배수가 잘 안 돼서 샤워를 할 때 장화를 신고 샤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 온 게 후회가 된다라는 얘기가 쌍따옴표죠. 이런 얘기가 실제로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곰팡이 계란, 들여다보이는 샤워실. 나라 망신 제대로 시켜. 보겠습니다. 계란. 지금 조직위에서 받은 구운 달걀인데 곳곳에 지금 하얗고 여기를 보면 검은 곰팡이도 지금 피어 있습니다. 네, 요 껍데기랑 사이에 있는 검은 곰팡이마저 있다라는 겁니다. 식사로 지금 이거 먹었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아까 한국 귀인이 왔다, 나라 망신 제대로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혜찬 최고님. 이게 지금 총체적 난국, 지금 기사로 보면 그렇습니다. 잼버리 왔다가 혐한돼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워서 죽겠어요. 네. 굳이 이 대한민국 잼버리에 참여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호감이 있는 외국 청소년들이라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밥 나온 거 보니까 채식을 하는 체코 자원봉사자가 올린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맨밥에 두부 한 모 있고 끝이에요. 이게 무슨 어떻게 행사 준비를 이따위로 합니까? 2천억 원 도대체 어디다 쓴 거예요? 이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
뭐 여야 할 거 없이요. 좀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와중에 또 김관혁 전북지사는 본인의 SNS에 텐트에서 자는 사진 올리면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더라. 뭐 이러고 있거든요. 또 이 전북의 도의원 한 분은 이거 한국 청년들이 귀하게 자라서 그렇다라고 청소년들을 막 질타하고 있고 이게 총체적 부신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언제 유치했고 왜 새만금이고 이런 논란 나중에 감사하면 되고요. 오늘 또 대통령의 아침 특별 지시로 냉동 탑차나 냉방버스 무제한 지원하라는 지시가 나왔고 어제는 또 한덕수 총리가 네. 이 책임자인 여가부 장관 행사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있어라. 네. 오늘 또 아침 8시에 저희 방송과 함께 윤재영 원내대표가 이 잼버리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거든요. 저희도 노력해야 되고 네. 또 지자체인 전북도청이나 이런 곳들도 텐트에서 내가 자보니까 새벽에 시원하더라 이런 거 지금 도지사가 올릴 때가 아니에요. 저 시설, 저 샤워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일단 누구 책임인지는 이거 끝나고 우리가 뭐 감사를 하든 뭘 하든 하고요. 네. 좀 총력전으로 오신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걱정 없이 대한민국의 캠핑 문화를 즐기고 갈 수 있게 네. 지금부터라도 초당적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당적인 노력. 일단 지금은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좀 빨리 초당적으로 좀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이후에 좀 책임 소재도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 키워드가 오징어 게임이었었죠. 아이들 오징어 게임 시키냐? 각국의 항의가 빗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직접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잼버리는 세계적인 이런 지금 대회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각국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미국은 아예 그냥 평택 기지에 자국의 이 아이들 이 숙소를 제공을 하고 있다. 보내지 않는 겁니다. 지금 텐트 치고 하지 말고 평택 기지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안전이 우려된다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4,500명 정도 가장 많은 인원을 보냈다고 하죠. 그런데 우려가 많이 보내서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영국은 대사관 직원을 직접 그냥 잼버리에 상주하도록 시켰고요. 유럽의 한 국가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담은 서한도 보냈습니다. 단순히 우려가 됩니다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늘막 증설하라. 공병부대 파견 긴급 지시. 네. 일단 현재 해결을 해야 되니까 공병부대를 파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김종혁 위원님, 공병부대 파견은 호우, 지진, 재난 때 보통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광화문에 요즘 나가보면 외국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젊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네. 많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43,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뭐 주변 인사들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가 얘기했던 대로 이번 기회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더구나 젊은이들이니까 그 좋은 기회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나라 망신을 시켰다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데 네.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누구 탓할 건 아니에요. 누구 탓할 건 아닌데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지난번에 2019년에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대회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500명이나 참관을 갔었거든요. 근데 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뭐 우리 간다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도 했었고 네. 가서 다 봤어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일본에서 열렸던 2015년에 일본에서 열렸던 게 이번과 비슷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분명히 500명이나 가서 봤고 새만금의 어떤 그 정책 또 지형적 특성 같은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소홀했는지 아까 말한 대로 그 수천억의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쓰신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한국 잼버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네. 아니면 뭐 한국 애들은 나약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고 네. 상황의 본질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글쎄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참 자괴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이게 누구를 손가락질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안일한 준비에 기상이변 겹쳐 조직위는 원래 극기 훈련. 네. 여기 보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온열 질환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최창행 사무총장은 어느 나라에서 치르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야외 활동을 각오하고 극복하기 위해 야영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개영식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데 대해 K-팝 행사로 에너지를 분출하고 활동하다 보니 많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조상호 위원장님. 예. 조직위는 원래 극기 훈련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극기하라라는 입장인 걸까요? 극기 훈련이 질병을 유발하는 그걸 허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조직위원회에 우리 장관 3분이 들어가 계세요. 행안부 네. 장관, 여가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렇게 3분이나 국무위원들이 들어가 계신데 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정말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주무부 장관으로서 작년에 이미 그 민주당의 이원택 의원이 그 해당 새만금 그 지역은 물이 잘 안 빠지고 그다음에 해충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여름에 그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경우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 여부부터 다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다 잘 준비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지적된 모든 사항들이 지금 그 잼버리 대회에서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1년 동안 뭐를 했는지 묻고 싶어요. 네, 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원래 이거는 극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비슷한 얘기를 한 도의원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 잠깐 나왔었죠? 네, 여명선 전북도의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직접 가봤는데 우려하는 그런 정도 아니다. 잼버리는 피서가 아닙니다. 고난 극복의 체험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거라고 또 얘기도 했어요. 대한민국 청소년들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라서 야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잼버리의 목적과 가치 제대로 몰라서 불평불만이 많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되고 이후에 이 글을 내렸습니다. 글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잼버리는 피서가 아니다. 네, 장혜찬 최고님. 잼버리는 피서가 아니면 생존 게임이냐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해당 기사에. 제가 아까 언급한 그 전북 도의원 분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당장은 잼버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군 책임 묻고 하는 건 끝나고 하자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잼버리에 대해서 총력을 지원해서 뭐 행안부 특별교부세나 또 이 냉동 탑차, 냉방버스 오늘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 이런 것들 해서 어쨌든 잘 마무리한 다음에요. 이렇게 망언을 한 인사들이나 안이하게 대책한 지자체장이나 또 윤석열 정부의 인사라 하더라도 지난 1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를 책임져야 될 여가부의 인사들. 뭐 이 조직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여가부 출신 고위공무원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이 돈 다 어디다 썼는지 왜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했는지 일벌백계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일벌백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부실 책임론 커지는데 여가부, 행안부, 조직위는 핑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잼버리 최종 권한은 여가부에 있는데 현장 판단은 조직위 몫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는 사고 대응만 관할을 하는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네. 물론 책임은 일단 잼버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핑퐁을 하는 건 맞느냐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회 지도층과 고위층은요. 권한만 누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임들이 다 연동돼 있지 어느 하나에 딱 국한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서 그 책임의 권한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책임 회피를 하는데 쓰는 방식이 뭐냐면 일반화의 오류예요. 일반화의 오류. 자기가 조금 경험한 걸 가지고 다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애들은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 아니 그러면 자기 본인 자식이 거기 가서 그런 걸 당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과거에 조금 겪은 거 가지고
모든 세상을 일반화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꼰대인데요. 이제 이런 꼰대들의 어떤 퇴진 그리고 새롭게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세대가 들어서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